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오늘은 기생충 감염원 및 감염원에 따른 기생충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생충은 감염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채소류, 육류와 어패류를 통하여 감염되는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소류를 통해 감염되는 기생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소류를 통해 감염되는 기생충은 중간 숙주가 없으며 충란이 부착된 식품이나 물을 통해 섭취되는 기생충입니다. 첫 번째로 회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채소를 통해 경구 감염되어 사람의 소장에 기생하는 회충은 암컷이 몸길이 20에서 35cm, 수컷이 몸길이 14에서 30cm로 대형 선충입니다. 전 세계에 널리 분포하며 전 세계 인구의 약 30%가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충의 교미는 숙주의 몸 안에서 행해지며 수정은 수란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수정란의 바깥쪽 물결 모양의 난막이 있습니다. 이 막은 점착성이 있어서 다른 물체에 부착하기 쉽고 또 건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주일 후쯤에는 제1기 유생으로 되어 난막 속에서 움직이는데 유생의 몸은 약간 검고 표면에는 수많은 작은 알갱이가 있습니다. 난막 안에서 탈피하여 제2기 유생이 되면 감염 능력을 얻게 되지만 환경 상태가 나쁠 때에는 수개월에서 수년간 난막 안에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숙주의 창자 안에서는 제2기 유생이 부화하여 자유생활을 하게 되며 그 탈피를 되풀이하여 제3, 제4, 제5기를 거치는 동안 생식기가 완성되고 생김새도 암수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랍니다. 사람이 회충에게 감염된 경우 유충이 허파에 침입함으로써 회충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한꺼번에 많은 충란이 섭취되면 감염 후 3일경부터 발열하여 좌층 고열이 되면서 두통,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들 증상은 유충이 허파를 통과하고 나면 금방 낫습니다. 성충의 기생에 의한 회충증의 증상으로는 복통, 식욕부진, 설사 등이 있습니다. 회충은 창자에서 복통과 알레르기를 일으키며 감염이 심하면 창자가 막혀버리기도 합니다. 아주 드물게 창자에 구멍을 내기도 하고 항문이나 목구멍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코 속, 귀 속 등에 침입하는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인분을 비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많이 감염되고 감염 후 성충이 되기까지는 60에서 75일 정도 소요됩니다. 수명은 1년 정도 되고 암놈 한 마리는 하루에 10에서 20만 개 충란을 산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이지장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생 부위는 소장 상부입니다. 경구 감염 및 피부 감염의 두 가지 방법으로 감염이 됩니다. 피부염과 소양증을 동반한 홍반, 구진 등이 형성되며 빈혈과 소화장애 등이 발생합니다. 많은 양이 침입하면 체독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열대와 아열대 지방에 흔하며 온대 지방에도 분포합니다. 성충은 사람의 소장 윗부분에 기생하고 점막에 달라붙어서 피를 빨며 철결핍성 빈혈을 일으킵니다. 암컷의 성충은 몸길이 약 11에서 14mm로 하루에 1, 2만 개의 알을 낳습니다. 사람의 감염은 주로 입을 통해 이루어지며 소장 점막으로 침입하여 일정한 발육을 거친 후 수장으로 나와 성충이 됩니다. 또 일부 유충은 점막에 침입한 후 혈관을 타고 허파로 들어가 기관, 인두를 거쳐 소장에 이르는 것도 있고 피부로 감염되는 것도 있습니다. 십이지장충이 폐에서 기관을 거쳐 인두에 이를 때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외에 목 안에 심한 가려움이나 아픔을 느끼며 계속해서 기침을 합니다. 십이지장충은 기생하는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사람에게 아주 해롭습니다. 회충보다 건강장애가 심하고 구제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십이지장충에 감염되면 피가 손실되기 때문에 심한 빈혈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촌보다 도시에 많고 소아에 많습니다. 잘 알려진 요충으로는 인간의 요충이라고 불리는 선충이며 항문 주위에 쉽게 나타납니다. 기생 부위는 맹장, 충수돌기, 결장 등 항문 주위에서 산란하고 부화합니다. 따라서 항문이 가려울 경우 요충 감염증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문 소양증이 유발되어 긁게 되면 자가 감염이나 가족 간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컷은 1에서 4mm의 길이를 갖지만 암컷의 경우 8에서 13mm의 길이를 가집니다. 인간의 요충은 어린이들에게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에게는 0.5cm의 안팎에 실 같은 기생충을 볼 수 있습니다. 구충제를 먹으면 잘 듣지만 복용의 경우
만 2세 이하에서는 부작용 등의 이유로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인간의 몸에 자주 기생하지만 가려움 때문에 수면 방해가 일어나는 것만 제외하면 요충은 보통 인체에 어떠한 해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고에 따르면 심각한 경우 충양 돌기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편충입니다. 맹장과 대장 상부에 기생하며 일반적으로 자각 증세가 없으나 심하면 복통, 구토, 변비, 복부 팽창, 미열, 두통 등을 동반합니다. 편충은 전방은 상당히 가늘고 후방은 육질성으로 굵은 채찍 모양입니다. 몸 길이는 수컷이 3에서 4.5cm, 암컷이 3.5에서 5cm입니다. 몸은 가늘고 긴 실 모양이며 몸의 앞부분을 숙주의 창자에 깊이 박고 흡혈합니다. 충란은 갈색으로 앞뒤에 뚜껑이 있으며 배설물과 함께 몸 밖으로 나와 흙 속에서 발생합니다. 회충, 구충 등과 함께 토양매개의 기생충으로 음식물을 통해 사람의 몸에 침투하여 발생을 마치고 성체가 됩니다. 많은 수가 기생하면 빈혈, 설사, 복통을 일으킵니다. 최근에는 감염률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개에 기생하는 개편충, 반추동물에 기생하는 양편충 등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동양 모양 선충입니다. 동양 지역에 분포하고 일본, 대만, 중국, 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에서 70년대에는 20% 전후의 감염률이었으나 1992년도에는 0.004%로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충란은 적당한 온도와 습도에서 부화한 다음 3에서 4일 이내에 2회 탈피를 하여 감염형인 제3기 사상유충이 됩니다. 이 사상유충은 주로 경구 감염되며 피부를 뚫는 힘이 미약하여 경피 감염은 잘 안됩니다. 경구적으로 침입되면 위장을 지난 다음 소장에서 기생합니다. 감염 후 25일이 되면 성충으로 성숙하며 폐로 가지는 않습니다. 병과 함께 배출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유충이 식염의 저항성이 커서 절인 채소에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점막에 부착하여 독소를 분비하며 흡혈합니다. 소수의 감염으로는 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 감염 시에는 소화장애와 빈혈 등 구충증과 비슷한 증상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는 이질 아메바입니다. 이질 아메바에는 영양형과 포낭형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장에 도달하여 성장하면 대장 조직이 파괴되어 병의 발생, 복통, 오심, 구토, 복부 불쾌감, 액상변, 점혈변 등 아메바성 이질에 의한 전신쇠약 및 탈수 등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포낭은 외막을 갖고 있어 외부의 조건에 대해 저항력이 강합니다. 이 기생충은 장내 또는 장외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 장내 질환의 경우 발열, 오한, 혈변 또는 점액성 설사, 복부 불편감,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증상 등을 유발합니다. 이질 아메바는 거의 모든 장소에 존재하며 감염된 배설물에 오염된 물질에 직간접적으로 구강 접촉을 했을 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아메바성 이질은 예방 조치만 제대로 취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메바성 이질 유행 지역에 여행한 적이 있다면 의사에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메바성 이질은 아프리카, 멕시코, 인도, 남미의 일부 지역에서는 흔한 질환에 속합니다. 그리고 감염된 사람의 90%가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즉 이미 감염되었지만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심이 된다면 그냥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전문적 소견을 들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메바성 이질이 의심된다면 의사가 혈액 검사 또는 대변 검사를 실시해 감염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아메바성 이질 진단을 받은 뒤 곧바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메바성 이질은 종종 자체적으로 낫기도 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으면 회복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합병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에는 매우 심하고 일상생활에서조차 지장을 줄 수 있는 장 관련 문제와 장애 질환 등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기생충이 대장 점막 내로 침투했으며 다른 신체 기관을 감염시켰다는 뜻입니다. 가장 흔한 장외 질환은 간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즉각적인 치료를 요하며 경우에 따라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메바성 이질이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았다면 의사의 권고에 따라 빠르게 치료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일곱 번째, 작은 와포자충입니다. 인간의 소장 점막에 기생하는 원충으로 직경이 5에서 7 마이크로미터로 매우 작습니다. 상추, 당근, 토마토 등과 같은 채소와 굴, 모시조개, 새조개 등의 수산물, 육류 등에서도 작은 와포자충이 분리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복통, 구토, 설사 등이 주 증상이며 에이즈 환자에게 치명적입니다. 전파 경로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거나 분변, 구강 경로를 통해 감염이 됩니다. 사람 간 감염이나 사람과 동물 사이의 감염도 가능합니다.
보유숙주로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이 있으며 특히 소에게도 있습니다. 보통 30일 이내 증상이 호전됩니다. 잠복기는 보통 일주일이고 대부분 저절로 회복되나 2에서 6주간 증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원포자충이 있습니다. 1990년대 에이즈 환자의 만성적 설사를 일으키는 병원체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식품과 물에 포함된 남포당의 섭취로 인하여 인간에게만 감염됩니다. 기생충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분되는데 보이는 것을 연충이라 하고 안 보이는 것을 원충이라고 합니다. 원포자충은 크기가 8에서 10 마이크로미터인 작은 기생충으로 원충에 속합니다. 이 기생충에 감염되면 입맛이 없어지고 피로, 체중 감소, 복통 등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증상은 물 같은 설사입니다. 대략 7일의 잠복기를 거친 후 설사가 시작되는데 건강한 사람은 2주 안에 설사가 멎지만 면역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의 경우 설사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소화기관을 구성하는 세포 안에 들어가 사는데 거기서 짝짓기에서 오오시스트라는 알 비슷한 것을 만들어 대변으로 내보냅니다. 이 오오시스트가 다른 사람의 일부로 들어가면 감염이 이루어집니다. 꼭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셔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꼭 해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